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관통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의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선 추후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카눈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만 좀 그동안의 태풍과 좀 다른 네, 전례 없는 태풍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한 50년 동안 아마 그 전도 포함이 될 겁니다만 데이터상으로 보면 50년 동안 정말 겪어보지 못한 태풍을 이번에 처음 겪었다라고 봅니다. 경로들을 보면은 경로도 정말 갈지자형이에요. 지금 태평양에서 상하이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일본을 거쳐서 상하이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일본으로 와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온 것만 가지고도 이상한데 한국이 완전히 간통을 했고요. 또 태풍이 유지하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강력한 태풍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진입을 했었다라는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관통을 하다 보니 주변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태풍의 피해가 조금은 최소화됐다라는 평가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과거의 태풍이나 어떤 폭우에 비해서 이번에 피해 정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뭐 선제 대응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했다라고 자평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과거의 태풍이나 폭우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었지만 지금 이 정도의 피해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이게 선제 대응이 아니고 이게 진정한 안전 대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제 대응처럼 이런 안전사고 대응을 해야지만이 이런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설 피해나 인명 피해 부분에 대한 집계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로 나온 것은 시설물 피해가 379건, 인명 피해는 없다라고 집계가 됐는데 대구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있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에서 한 명이 사망되고 한 명이 실종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망 그 과정을 보면 한 명이 그 빗물에 의해서 지금 사망이 됐고요. 네. 뭐 침수 실종이 돼서 그다음에 또 한 명은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지금 뭐 실종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태풍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안 왔는데도 그러면 그 두 분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을 확률이 있냐 없냐는 얘기죠. 비가 안 왔어도. 그래서 태풍이 오기를 준비하고 뭐 방류하는 그런 그 물에 의해서 침수돼서 뭐 질식이 됐다. 뭐 익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또 법률적으로 해석이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도요. 정부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실망할 것 같아요. 결과는 좋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인과관계를 떠나서 이번 태풍 기간에 몇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실종이 됐느냐 그 데이터만 가지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태풍 기간에는 어떠한 사망자나 어떠한 실종자도 없도록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어떤 호응을 할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런 면에서는 아쉽다라고는 그런 평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는 이제 하천 제방이 또 무너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난 장마 때 이제 오송 지하차도 옆에 있는 미호천이 범람한 것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이번 태풍 앞두고 또 제방의 보강 공사를 좀 더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방 공사를 주민 말에 의하면 제방 공사를 했는데도 지금 제방 공사했던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 20년 전에는 어떤 관리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었냐 없었느냐. 그때는 없었어요. 그럼 왜 없었느냐라고 질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냐 없냐? 없었어요. 그래서 질타를 했는데 지금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있고 안전대책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제방 공사도 해요. 그러는데 하기는 했는데 내용물,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안전대책이 있으면 뭐 하냐는 얘기죠. 저는 최근에는 안전관리 대책이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방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났다는 얘기는 그럼 제방 공사를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안 한 것만 또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제방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또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된 지역이 있고 그 침수가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면 가서 물도 퍼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침수가 지금 된 부분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떤 상부 고지대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방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 않고 태풍도 오지 않았는데 어떤 저지대에서는 방류된 그 물에 의해서 침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 작업을 하는 곳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침수 작업을 하는 그 곳은 지리적으로 위험하다는 곳이고 낮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조그마한 물이 있더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세심한 어떤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비가 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관련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복구를 하고 또 이재민들이 다시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누전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물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왔을 때 전기 관련 이런 것들은 지금 침수가 돼서 지금 전기를 다시 넣으면은 지금 불이 나거나 누전될 확률이 있으니 이런 굉장히 주의하고요. 좀 이상하다 하면 네. 어떤 주민센터나 어떤 안전 대책하는 119에서 전화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들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예. 이번 태풍에서 또 이제 놀라웠던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맨홀 뚜껑이 버스의 밑부분을 뚫고 나오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맨홀 뚜껑을 또 일일이 또 확인하고 다닐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는 지금 비가 올 때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맨홀 뚜껑이 항상 열려 있고 열려 있는 부분에 물이 솟구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맨홀 뚜껑은 비만 오면 저렇게 열리고 물이 솟구치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간과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맨홀 뚜껑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뭐 오래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맨홀 뚜껑이거든요. 네. 그래서 맨홀 뚜껑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일이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허. 전구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걸로 합니다. 침수가 잘 되거나 저지대에 있는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뭐 10년이면 10년은 무조건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안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사고 보면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만약에 이 맨홀 뚜껑이 위험하게 굉장히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덜덜 거렸겠죠. 근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차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차에 이제 뚫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뭐 전기차가 됐든 뭐 어떻게 차가 됐든 어떤 브레이크 라이닝 시스템에 이 맨홀 뚜껑이 충격을 가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 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차가 전체가 전복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런 도로를 가더라도 아니면 차를 주행하더라도 맨홀 뚜껑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그래도 피해 가는 게 살짝 피해 가는 게 그래도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이제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는 또다시 폭염이 온다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상 기후 상황에서는 이렇게 비나 태풍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폭염도 이제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폭염으로 이제 재난에도 포함되고 있는데 네. 인식이 지금 폭염에 의해서 더위에 의해서 어떤 뭐 사망자가 있을 거라는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염도 재난의 요인이다. 그래서 법률에도 지금 폭염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이 위험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각성해서 대책도 세밀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 이상 기후가 늘어나면 날수록 우리나라 역시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태풍도 과거에 비해서 앞서서도 이번 태풍도 뭐 경로가 많이 바뀌었고 네. 또 많이 더 태풍이 자주 찾아오는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전문가들은 이럴 때 어떤 재난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 재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가 급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급변하는 요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태평양의 온도가 지금 평상시보다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엘니뇨 현상을 하는데 올해는 더 큰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도, 0.5도가 아니라 1.5도가 6개월 이상을 돼서 굉장히 태평양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구름 형성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많이 되고 태풍이 또 많아지고 태풍도 많아지는데 태풍도 또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오는 것도 지금 갈짓자고 굉장히 경로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기상청에서나 각국의 기상청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지금 지하차도 사고 났을 때 7월 18일이거든요. 이합달에 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재난 관리 시스템, 수혜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여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 뭐 작년 뭐 몇 년 전부터 이제는 디지털 시스템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모든 생활은 지금 첨단 과학 기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안전 관리는 20년, 30년 수준하고 똑같아요. 아날로그 수준입니다. 지하차도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장한테 전화했냐 안 했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전화가 필요 있습니까? 자동으로 가고 간 다음에 구두 보고는 다음에 돼야 되는데 도지사가 받았냐 안 받았냐. 정말 안전관리 시스템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돼야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하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산하에 디지털 플랫폼 안전관리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비가 온다라는 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에 예측되는 것에 피해량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량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피해량이 예측이 되면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한 대책이.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해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은 꼭 시급히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스카우트 잼버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 스카우트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폭염 때 또 겹치고 네. 태풍하고도 겹쳤는데 이번에 사진 보니까 이 태풍 때문에 새만금 그 야영장은 이제 네. 물바다가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아마 좀 빨리 나온 건 네.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보고 있을 텐데 어떤 안전장치가 제일 지금 중요한 그렇습니다. 상황입니까? 정말 그 중요한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위치를 바꾼 거는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 있었으면 큰 난리가 났겠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다중 밀집이거든요. 네. 지금 4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병력이 몇 명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압사 사고를 보면요. 경찰 병력이 재작년보다 더 많았는데 지금 사고는 정말 현격하게 더 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경찰 병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그 고위험도별로 유연성 있게 안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지하차도 그 작년에 압사 사고를 보면은 네. 어떤 그 공연의 피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는 전철이 붐비겠죠. 그렇죠. 그러면 집중 인력들이 관리 인력들이 전철에 모입니다. 그다음에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행사 직전에 사람이 모이면 그 위치. 그래서 피크 위치가 있습니다. 또 작년에 압사 사고 난 데가 어찌냐면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 클럽이었습니다. 클럽 앞이거든요. 네. 그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9시에서 10시에 이제 가는데 그때 시간에 사고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피크 시간이 그때 유연성 있게 관리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관중 4만 명이 모인 이번 공연에도 고위험도별로 유연성 있는 관리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지금 공연에 슈퍼스타들이 나오잖아요. 슈퍼스타들이 나오면 그 전에는 관리 요원들에 의해서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피크가 시기가 옵니다. 슈퍼스타가 등장할 때 네. 이때는 질서가 무질서해집니다. 슈퍼스타를 보기 위해서 일사정연했던 어떤 대열들이 이제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가수가 어떤 슈퍼스타가 어떤 퍼포먼스, 어떤 노래를 하면 노래도 절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열광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사람들이 웅성에서도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퇴장할 때 네. 배우들이 퇴장할 때 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위험도별로, 위험 위치별로, 고위험도별로 유연 안전 관리제가 필요하지 어떤 꼭 인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라는 그런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매뉴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지만은 네. 이 매뉴얼을 누가 작성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매뉴얼을 안전관리 대책이나 매뉴얼을 누구든지 넣을 수는 있지만 품질은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안전관리나 매뉴얼을 만들 때 정말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왜냐하면 지자체나 정부에도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제로 인해서 몇 명하고 또 이동하는데 이런 전문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매뉴얼이나 유연관리제의 대책에 수립하는데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제안드립니다. 예, 스카우트 잼버리 뭐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 날씨만 괜찮다면 불꽃놀이, 드론 쇼까지 아마 보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관련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